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 후기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 전기 문화를 저번에 저희가 살펴봤었는데요. 조선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이나 또 음악, 또 신분제, 약간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조선 전기의 문화가 얼마나 빠르게 발전을 했는지, 고려시대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불교에서 어떻게 다른 형식의 유교로 전환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봤었어요. 네,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서 또 조선 전기랑은 다른 문화가 형성이 되는데요. 사실 조선 전기랑 후기 사이의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이 시간 그걸 나누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선 후기는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의 문화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신분제를 살펴보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그 그런 란들,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이 침입해 오는 그런 외란 또 호란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죠. 그럼 양반들도 많이 죽고, 또 노비들이나 평민들이, 상민들이 그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자기를 수여받기도 했어요. 노예에서 해방되기도 했고, 이러면서 신분사의 이동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신분사의 이동이 생기게 되면 사회적 분위기가, 신분은 바뀔 수 있는 거다. 그전엔 신분은 엄마 아빠가 그 노예면 나도 노예인 것, 그냥 그런 걸로 받아들이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신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이제 유동적이 된 거죠. 더 움직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상민 중에서 이제 교역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을 하니까 이제 상민 중에서 돈이 굉장히 많은 상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또한 양반들 중에서 돈이 없는 양반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돈을 다 가져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반들이 돈이 필요해요, 사는데. 하지만 가지고 있다는 게 양반 신분밖에 없으니까 그 양반 신분을 그 돈 많은 상민한테 팔고 양반 문서를 주고 자기는 돈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분 간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좀 그 격차라던가 그 전에 있었던 그런 굉장히 절대적인,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그런 기준이라는 거는 많이 없어지는 그런 그런 추세를,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조선의 후기의 과학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조선 후기 과학은 그렇게 많이 발전을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당시의 과학, 즉 기술은 그 과거 시험에서도 문과나 무과가 아니라 잡과라고 따로 시험을 보게 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우를 굉장히 못 받았어요. 기술자, 또 장영실 같은 경우는 기술자였는데 천민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술은 천한 것으로 많이 받아들여졌고, 또한 조선이 그 불교에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완전히 성리학으로 그 서민들, 즉 상민들까지 모두 다 그 성리학적 이념에 많이 들어가면서 향교나, 지금 다른 동영상에서 보실 텐데, 향교나 그런 그 지방에 있는 그런 학교들, 서당 같은 것들이 많이 유교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유교라는 것, 성리학이라는 것이 전 국가적으로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개념, 사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술에 대한 기술을 좀 얘네들은 기술하는 사람들은 천한 사람, 이런 생각이 많이 퍼져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하지 못했지만 그 정약용 같은 그런 실학자분들이나, 또 그 조선 후기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가까워진 그 척화기가 지난 개방 이후의 조선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과학적 발전이 있었죠. 그래서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서양 역법을 도입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맨날 음력만 쓰다가 서양의 양력을 접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지구의 자전설을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심지어 주장을 했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처음 알았는데, 조선시대에, 조선 후기에는 과학자들이 지구가 자전한다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은 못했지만 그래도 그렇다는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었고요. 또한 이 조총이라는 그 총을 임진왜란 이후에, 임진왜란에서 우리나라가 힘들었던 이유가 일본이 조총을 사용했었죠. 그래서 이 조총을 사용하는 기술, 조총을 만드는 기술을 알게 되었다. 이게 조선 후기의 과학적 발전이고요.
또한 조선 후기에는 유교라는 사상이 들어오게 되지요. 이제 불교에서 유교로 완전히 바뀌면서 양반의 세력이 약해지면서 유교의 영향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유교적 사회 그 계급 질서만 바뀐 거지, 사실상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유교는 어느 때보다 확실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녀 차별이라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슬프지만 그때 당시에 조선 후기에 더 심각하게 이루어졌다. 유교적 이념을 정말 단어와 단어 모든 유교의 말씀을 다 지키려는 그런 사상들이 조금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좀 많이 극단적으로 좀 심하게 이런 성리학 사상을 했던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성리학이 뿌리 깊게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았고, 그러니까 조선이 멸망하고 해방 이후에도 사실 이때 당시에 유교적 이념들이 많이 남아서 요새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를 어느 정도 보실 수가 있지요.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 후기의 문학인데요. 조선 후기의 문학 같은 경우에는 조선 전기의 시조가 많이 나왔었는데, 조선 후기에도 여전히 시조가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면서 시조를, 그리고 또한 서민들이 즐길 수 있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한글로 된 시조가 쓰여지다 보니까요. 또한 이제 서민 문학이라고 해서 판소리나 아니면 탈춤과 같은, 사실 이건 문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나,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언어적 요소와 이야기적 요소가 충분히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왜냐면 이야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노래로. 그래서 그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문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학을 즐기는 계층이 시조나 심지어 소설 혹은 판소리나 탈춤 같은 것을 즐기는 이런 서민 문학이 많이 발전을 했다, 조선 후기에. 이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한글 소설, 홍길동전이 최초의 한글 소설이죠. 그래서 한글 소설이 쓰여졌다. 그리고 또한 양반들이 주로 즐겼던 것들이, 이제 이거는 조선 전기의 내용인데요. 조선 후기에는 이제 서민들이 즐기는 문화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다른 점이었죠. 네, 조선 후기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문학, 과학, 그리고 유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신분제 이런 거를 살펴봤었죠. 네, 조선 후기의 문화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